의견 낼 거 있어요? 좋은 방법이 있다거나. 제가 지금 목감기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잘 안 나옵니다. 양해를 좀 해주세요. 오늘 라디오 할 때도 힘들었는데 일단 중간중간에 목에 약을 좀 쳐가면서 소리가 진짜 안 나온다. 어떡하지? 모르겠다. 일단은 제 목 상태보다 더 안 좋은 게 지금 우리나라의 그 무역 관세 협상 상태여가지고 오늘 증시에서 막 자동차주를 비롯해서 조선주도 빠지고 영향을 많이 받고 있죠. 왜 그래요? 우리가 몰랐던 게 최근 며칠 사이에 막 파바박 터지고 있는데 정상회담까지는 화기애매하게 잘 끝났죠. 애매하게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 시기를 좀 돌려보면 벌써 2달 가까이 돼갑니다. 7월 말에 일단 장관급 회담에서 관세 협상이 타결된 줄로 알았죠. 이 신문들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나라가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집행을 하고 1,000억 달러어치 LNG를 포함해서 에너지를 추가로 구매하겠다 약속을 했죠. 그러니까 그 대가로 미국은 관세율을 15%로 인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8월 25일에 한미 정상회담도 열렸죠.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어요. 그 전까지는 사람들 많이 걱정을 했지만 2시간 20분 동안 총회담이 이어졌었고, 그때 나왔던 이야기, 트럼프 대통령 피스메이커가 되시라, 이재명 대통령이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 이런 뭐 명언도 나오고, 그래서 이 볼펜도 트럼프가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때 막 모나미 상한가 가고 막 이런 일도 있었고, 그때 나왔던 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1,500억 달러의 투자를 추가로 집행하겠다라고도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거는 기존에 3,500억 달러 투자한 것과는 별개로 1,500억 달러를 추가로 집행하겠다. 그것도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대표적으로 현대차가 50억 달러를 늘려서 26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이거는 4년간. 대한항공이 보잉 항공기 100석 대를 추가로 사겠다라는 발표도 했죠. 그리고 이재용 회장과 젠슨 왕의 가장 큰 업적, 포옹. 삼성전자는 일단 젠슨 왕과 포옹. 이게 가장 큰 업적이었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왔다 간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약간 좀 이상한 게 있었어요. 그들이 몇 가지 문제를 제기했다. 그런데 우리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여기서 우리는 미국이란 뜻이고, 한국이 뭔가를 해보려고 했지만 기존 합의대로 하기로 했다. 이게 뭘까? 제대로 안 알려졌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CNBC와 인터뷰를 통해서 하나 이야기를 한 게 있죠. 물론 이때까지만 해도 구체적이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백악관을 방문했을 때 합의문에 서명하지 않았다. 이걸 막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그 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 그런데 그 협정이 뭔지도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안 했고, 당시에 선택지는 명확하다라고까지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몇 가지가 더 알려졌죠. 알고 보니까 미국이 3,500억 달러 이 전액을 다 직접 투자로 하라고 압력을 넣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SPV에 넣어라. 이게 뭐냐면 SPC랑 비슷한 겁니다. Special Purpose Composer. 상태가 안 좋았어. 컴포즈는 커피 이름 아닌가? 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 목적 법인. 이거는 비클이라고 해서 특수 목적 법인을 포함해서 기관을 만들 테니까 거기에다가 3,500억 달러, 486조 원을 다 때려 넣어라. 전액 현금으로 투자해라. 라는 압박인 거예요. 엄청나죠? 더 웃긴 거는 원금을 회수하기 전에는 수익을 50대 50. 누가 50입니까? 이 사람들 진지하게 생각하네, 이거. 이거 진지하게 생각했죠, 여러분. 이거 마동석 유머 아닙니까? 그 범죄도시에 나오는 누가 50이야? 이 사람들 지금 나처럼 상태가 안 좋네, 지금. 그리고 원금을 회수한 이후에는 9대1, 90%를 미국이 가져가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86조 원 다 때려 넣어라? 그리고 원금 회수한 이후에는 90%를 미국이 가져가겠다. 여기 망치 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정도 느낌인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 말씀드렸죠. 3,500억 달러면 486조 원입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외환 보유액,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달러를 다 합쳤을 때 한국은행이 보유한 걸 따졌을 때 84% 규모입니다. 외환 보유액이 4,163억 달러인데 3,500억 달러를 투자해라. 현금으로. 자, 그게 우리나라 2026년에 예산을 짜놓은 게 슈퍼 예산이라고 해서 728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 3분의 2 규모입니다. 정답! 자, 그리고 우리나라 GDP가 얼마입니까? 2,500조 원 정도 되거든요. 24년은 2,257조 원인데 우리나라 연간 GDP의 5분의 1 규모입니다. 전 국민이, 5,200만 국민이 이 땅에서 모든 기업들이 다 같이 1년 동안 총 생산해내는 GDP의 5분의 1 규모를 미국이 현찰로 박아 넣어라. 말이 안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그리고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한 말이 뭐냐? 국책은행이 1년에 조달 가능한 외화가 총 2,300억 달러 뿐이다. 그보다 더 큰 돈이죠.
그리고 요게 중요한데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거 많이 보도가 안 됐는데 어떤 보도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합의하고 서명을 해주면 그거는 정권 탄핵감이다. 이게 야당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야당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대통령실 내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의 요구대로 해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해줘서도 안 된다라는 거고.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도 비판을 합니다. 싱크탱크라고도 하는, 그러니까 국책연구기관입니다. CERP의 선임 경제학자 빈 베이커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트럼프가 설명하는 방식과 약간이라도 비슷하다면 한국과 일본은 그 합의를 수용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리석은 거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상호관세, 그러니까 미국이 상호관세율을 15가 아니라 다시, 목소리가 너무 듣기 안 좋지. 이거 약을 너무 많이 치는데? 해서 미국이 상호관세율을 15가 아니라 25%로 다시 인상하면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이 125억 달러 감소할 것이다. 그게 GDP의 0.7% 수준인데 한국이 왜 125억 달러 수출을 지키고자 3,500억 달러를 미국에 주려고 하겠는가? 이거는 투자라기보다는 거의 미국이 달라는 거잖아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이분입니다. 딘 베이커. 그래서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금액의 20분의 1을 차라리 미국 수출 감소로 인해서 너무 안 좋다. 어떡하지? 지금 무역 협상도 어렵고 내 목소리도 어렵고 차분하게 합시다. 대미 수출 감소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노동자와 기업을 지원하는 데 쓰는 게 더 이익일 것이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언제든지 더 많은 돈을 요구할 수 있어서 신뢰 자체를 할 수 없다라는 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3,500억 달러를 주어도 나중에 더 달라고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나중에 선거 처리돼서 한국아 도와줘, 지역별로 어떤 투자를 더 하자, 또 끌고 다니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겁니다. 근데 웃기는 게 일본은요, 사실상 백지 수표에 서명을 했어요. 5,5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조건을 보면요, 자세한 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나온 걸 보면 투자 대상은 미국이 정한다. 그리고 45일 이내에 투자금을 보낸다. 5,500억 달러. 이게 700조 원이 넘는 돈이거든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780조 원이 넘어요. 우리나라 거의 1년 예산보다 많은 돈이에요. 그거를 45일 이내에 보낸다. 이거 실제로 보내는지 좀 지켜봐야 되겠고. 그리고 역시나 수익 5대5. 그리고 투자 회수한 이후에는 미국이 90%를 가져간다. 그러니까 이 돈을 그냥 미국한테 줘 라는 건데 일본은 오케이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왜 그렇지? 이거 좀 아시는 분들 좀 알려주세요.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그 이유가 뭘지 정말 궁금합니다. 일단 일본은 우리나라랑 상황이 좀 많이 다릅니다. 5,500억 달러. 이게 767조 원이구나. 한 770조 원 조금 안 됩니다. 여기 일단은 서명을 했어요. 일본의 외환 보유액은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4천억 달러 조금 넘죠. 근데 일본은 그 3배가 넘습니다. 1조 3천억 달러가 넘어요. 외환 보유액 세계 2위이고 우리나라는 10위 규모고요. 우리는 달러가 모자라고. 근데 1조 3천억 달러가 있어도 그 돈을 다 퍼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절반 가까이를?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일단 일본은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통화스와프 뭔지 다 아시죠? 설명을 해드리자면 우리의 통화를 너네한테 줄게, 너네 통화를 우리한테 그만큼을 줘라고 교환하는 약속입니다. 교환하자는 약속. 그러니까 원화를 줄게, 달러를 다오. 엔화를 줄게, 달러를 다오인데 그 약속을 일본은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기존에 통화스와프를 했던 적이 2번밖에 없거든요. 그게 언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2020년 팬데믹 당시에. 근데 이때는 공교롭게도 미국도 흔들렸던 때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통화스와프를 어느 정도 필요로 했던 때라는 거죠. 그 외에는 우리나라와는 통화스와프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참에 우리가 한미 통화스와프를 최근에 요청을 했답니다. 그것도 무제한으로. 일본처럼 우리도 원화 주는 만큼 달러를 다오. 통화스와프 이참에 맺자라고 해놨는데 미국이 이거 들어줄까요? 일단은 보도에 따르면 현재까지는 반응이 부정적이라고 합니다. 뭐 후회해도 소용은 없습니다만, 뭐 이거를 지적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애초에 우리가 3,500억 달러 투자 규모에 좀 과대포장을 한 게 있어요. 일단 규모를 좀 크게, 우리가 미국에 크게 투자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앞에서 일본이 5,500억 달러를 투자한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그거보다 더 적게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미국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 조금 과대포장을 했죠. 대통령실에도 여러 차례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 3,500억 달러는요.
직접 투자뿐만 아니라 대출, 보증까지 모두 포함한 일종의 총액 한도 개념, 쉽게 말하면 마이너스 통장 같은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1억 달러를 투자한다. 그러면 이 돈 필요할 거 아니에요. 국제은행에서 1억 달러 빌려줄 거 아니에요. 대출을 받는다. 그러면 누군가는 보증을 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제보증기관에서 1억 달러를 또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을 3억 달러로 만들 수 있다라는 최소한 곱하기 3은 시킬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3,500억 달러로 크게 발표가 되니 우리 입장에서는 그때 막 3,500억 달러 너무 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총액 한도 개념입니다. 보증까지 다 포함한 겁니다라고 국내용으로는 마사지를 잘 했습니다만 그게 미국 귀에 안 들어갔을까? 미국에서 저거 봐라 뻥튀기 했네. 그거 다 현찰로 가져와. 너네 3,500억 달러라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역습을 당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전략의 실패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이제 앞으로 무서운 게 있죠. 미국은 레버리지를 쓸 게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문제가 됐던 근로자들의 비자 문제. 주한미군 방위비 지렛대 삼아서 더 높여라.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끝까지 지키고자 하는 쌀, 쇠고기 시장을 개방하라. 압력할 수도 있는 거고 이번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쌀 시장 개방한다고 하죠. 중국의 제재를 겸해서 예를 들어서 중국으로 가져가는 대한민국 기업들의 첨단 장비들, 반도체 제조 장비들 이런 거를 수출 제한을 시켜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관세도 25%가 정부일까요? 말 안 듣는 나라도 어떻게 합니까? 30%, 40%, 50%까지 쭉쭉 높여버리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방법이 없고.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 전에 취임 100일 기자회견 갖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 합리성, 공정성을 벗어난 어떤 협상도 하지 않는다. 어떤 이면 합의도 하지 않는다. 투명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소한 합리적인 사인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인을 못했다고 비난하지 말아달라. 사실 근데 이때만 하더라도 뭐지? 왜지? 뭐 때문에 아직 사인을 못하고 있는 거지? 라고는 구체적으로는 알려지지 않았었죠. 그래서 합리성, 공정성을 대통령이 이야기했을 때도 고개가 갸웃거렸었는데 결국에는 486조 원을 현금으로 미국이 갖고 와라. 수익은 90% 미국이 가져간다? 사실상 갖다 바쳐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거는 대통령 입장에서도 사인을 할 수가 없었던 거고 대통령실 관계자 입에서도 이대로 사인하면 이건 대통령 탄핵감이다 라는 말이 대통령실에서도 나오는 거고 이해가 갑니까? 이 말이 이해가는 거죠? 미국의 이런 언행이 이해가는 건 아니죠? 그게 이해가면 큰일 납니다. 아니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 좀 주세요. 제가 몇 가지를 쓰기는 썼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예를 들어서 조선업 마스가 프로젝트 있죠? 미국의 조선 제조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라는 프로젝트. 이거를 지렛대로 쓸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면은 우리의 조선업 투자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 아니면 이거 우리 제대로 못한다. 반도체나 배터리 같은 경우에 첨단 기술 협력을 더 강화한다. 아니면은 우리에게도 이익이 떨어져야 당신들에게도 이익이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걸 상호 이익을 강조한다. 아니면 차라리 25%의 관세를 맞고 만다. 그리고 거기에 줄 돈이 있으면 차라리 우리 기업과 우리 노동자들을 지원하고 만다. 이런 카드? 제 머릿속에선 더 이상의 답은 안 나옵니다. 만약에 이걸 제가 안다면 제가 무역협상 대표부로 갔겠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좀 주십시오. 이거 흔들리는구나. 야, 이거 답이 안 나온다는 뜻이네. 해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굉장히 지연되고 있죠. 근데 앞으로도 당분간은 풀리지 않을 가능성이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증시에서도 자동차, 조선 관련주들이 휘영청하는 거고 일단 투자자 입장에서는 관세 영향을 좀 덜 받는 쪽으로 대체하면서 투자를 하는 게 일단은 방법일 테고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답을 찾아가야 하는데 너무 어렵다. 그래서 좀 현명한 대안이 좀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거 왜 계속 흔들려? 혹시 질문이나 의견 낼 거 있어요? 좋은 방법이 있다거나. 야, 그랬다가는 이거 우리 유튜브가 노란 딱지 붙는 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 생각으로는 그 이상한 생각이 나질 않아서 여러분이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이 찾은 방법이 있다면, 의견이 있다면 좀 많이 달아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혹시 야식잡설이 그리고 와이스트릿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알림, 구독,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고맙습니다. 뿅!